오늘 부산은 흐리고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장맛비는 목요일까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금요일부터 다시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지금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겠지만 경남 남해안도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 중에는 부산과 일부 경남 내륙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비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퇴근길 무렵까지 오다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고요. 전국에 구름도 많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1도, 거제는 2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흐리고 비가 내려서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창원이 25도, 양산 28도, 합천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더워지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땅 꺼짐 현상과 잠수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전 마산 복선전철 지하 구간에 물이 계속 들어차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결국 문제의 100여 미터 구간을 모두 드러내고 공사를 다시 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개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부전 마산 복선전철 공사 구간. 97%가량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낙동강물이 흘러들어가면서 금세 깊이 31m 아래 배설된 철로에까지 물이 찼고 지난달에는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해 지하에 투입된 40대 잠수부가 작업 도중 폭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도 지하에는 100여 미터 구간에 강물이 들어차 있지만 문제의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은 여전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복선전철도 언제쯤 개통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구간에 대한 복구는 문제의 구간을 전면 재공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단순 복원공사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교수단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말 재설계안이 작성되면 안전 여부를 검토한 뒤 삼락 생태공원 지하에 매립한 철로 100여 미터를 모두 드러내고 새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선은 똑같은데 거기에 그냥 터널을 다 드러내고 구조물이 뭐 다시 그렇게 심한 걸 다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라. 시공사는 다만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방식이 바뀔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설계안에 만약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 내년 말로 미룬 개통 예정일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부산에서도 매년 1,6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담 기관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인력 운용이 부산시 의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참혹한 학대를 겪은 9살 여아가 빌라 4층에서 탈출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에 갇힌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1,660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와 가족들이지만 89%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학대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하더라도 그것은 훈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를 잘 하지 않고 또 이제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부산에서 아동학대 관련물을 총괄하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전담 인력은 17명. 이마저도 부산시 인사에 따라 담당자가 6개월 단위로 바뀌거나 결혼 상태가 지속돼
인력 부족과 업무 차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교대로 매일 당직을 짜서 24시간 현장 출동 대기를 하고 그런 업무거든요. 근데 한두 명 빠지고 이러면 정말 업무하기 참 힘들고 하지. 예. 부산시의회 감사 결과 지난해 다 써도 모자랄 아동보호종합센터 인건비 예산이 5천만 원 넘게 남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방을 위한 의지가 과연 있느냐. 공무원의 인력 배치라든가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아동보호종합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인력 배치가 돼야 되는데, 특히 아동학대 업무는 오랜 경험이 중요한 만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북항 재개발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트램인 시베이파크선이 본궤도에 올라 북항 재개발 지역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의 수익성 지수가 1을 넘어 사업 진행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하반기 중에 승인하면 2022년엔 완공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시베이파크선은 대략 2km 길이의 무가선 저상 트램으로 5개 역에 정차할 계획이고 하루 최대 10,000명이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밀락수변공원에서 지난 주말 처음으로 QR코드 인증을 실시한 가운데 큰 혼란 없이 차분한 입장이 진행됐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수영구청이 수변공원에 펜스를 치고 오후 5시부터 7시간 동안 출입구 5곳에서 QR코드 인증을 받고 출입하도록 통제했는데요. 대체로 차분하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일부 시민이 위조한 비표로 재입장하거나 이용객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예산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금 3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는 기사입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이 심사에 올랐지만 통합당 지도부가 지역구 민원성 사업으로 몰아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이 총선에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추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어서 재발 등짓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진구의회 4명, 연제구의회 2명, 사상구의회 1명 등 모두 7명의 구의원을 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각 기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론으로 정한 후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직접 선거에 나서 의장에 당선되거나 상대당 후보와 야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명된 의원들은 당의 일방통행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이 낳은 성인이죠. 고 이태석 신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를 추모해서 만든 영화의 속편이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만든 구소환 감독을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은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마을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활동을 통한 그의 사랑과 헌신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의 개봉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짧지만 숭고한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영화의 속편이 제작됐습니다. 두 편의 영화를 모두 연출한 주인공 구수환 감독은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된 것 자체가 감동이자 행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올해가 이제 신부님 손정 10주기지 않습니까? 이 10주기 때 10주기가 돼서 그냥 추모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게 할까? 영화의 주인공이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이번 영화는 아프리카 수단과 이디오피아를 오가며 만난 이태석 신부의 제자 70여 명을 통해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신부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봤더니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신부님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부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굉장히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 발견하게 됐죠. 방송국의 종군 기자와
고발 다큐멘터리 PD 생활만 30여 년을 보낸 구 감독은 이 신부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공 기자를 한 5년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터를 가서도 그렇게 힘든 바는 없었는데 톤조에 가서 한 이틀 있는데 후회를 많이 했어요. 여길 왜 왔지?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부님은 여기서 어떻게 8년을 계셨을까? 두 편의 영화를 모두 제작한 감독으로 아직도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덜 알려지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이 신부의 헌신적인 삶이 그저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슬프고 또 감동을 하지만 거기서는 신부님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슬픔과 감동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이렇게 이제 확산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신부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대단하게 느꼈는데 첫 편 영화 울지마 톤주에서 관객들이 막연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린 반면 속편에서는 다른 차원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감동과 눈물이지만 그때 사실은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신부님의 삶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근데 이제 10년 후 부활의 눈물은 똑같이 어제 시사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남자 관객이든 여성 관객이든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울지마 톤주 때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국적과 종교, 세대를 초월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모하는 고 이태석 신부. 그가 얻고자 했던 인생에서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영화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숙박시설을 만드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하동군이 케이블카 설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과제로 선정해서 지난주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논의기구의 중립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산골 마을과 들판, 섬진강과 멀리 남해 바다까지 굽어보는 지리산 형제봉. 하동군이 지리산을 스위스의 산악 관광지처럼 조성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중심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은 산악철도와 산중 숙박시설. 하동군은 여기다 케이블카 설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사업자에서 케이블카를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또 환경 훼손도 최소화될 것 같다고 우리한테 제안이 왔었습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곳은 산청과 함양, 남원굴에 이어 하동군이 5번째. 지리산 훼손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형제봉 활공장인데 해발 1,050m입니다. 찬반이 갈리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최근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논의기구를 구성했는데 벌써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하동구민 대표는 2명, 모두 프로젝트를 기획한 하동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해 당사자인 건설업체 직원까지 참여시켰습니다. 상생조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지금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목표, 어떻게 해서든 산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기획재정부가 올 연말 마무리할 계획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논의는 지리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금정구 회동 나들목 윤산터널 합류 지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B씨의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의 SUV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 B씨의 차량 앞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 레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39살 A씨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 소유의 수상 오토바이 2대를 갖추고 20여 차례에 걸쳐 대여료를 받고 이용객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무등록 수상 레저 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SK 와이번스와의 사직 홈경기에서 3대6으로 패하며 8위로 추락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박세웅이 6이닝 3실점으로 이번 시즌 세 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2회 초 최준호의 투런포, 3회 초 최정의 솔로포를 허용했고 이후 구원진들이 잇따라 점수를 내주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24승 27패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는 키움에게 승리한 KT에 7위 자리를 내주며 순위가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지난 주말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며 시즌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이동준이 2개의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김진규도 1개의 골, 2개의 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5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 하위권을 맴돌며 고전하던 부산 아이파크는 계산고 출신 두 선수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며 승점 석점을 보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백스코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제3전시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스코는 최근 산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재정투자 심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해 2년 뒤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부지에 추진되는 제3전시장은 3만 1000여 제곱미터 땅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전시, 회의, 공용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부산시가 오는 13일부터 음식점과 제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점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일반 음식점 4만 2천여 곳, 휴게 음식점 9,900여 곳, 제과점 1,160여 곳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음식점 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좌석 칸막이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디지털 치과 의료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4월 치과 의료 소재,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제품 개발 과제 7건을 선정했고 이달부터는 구강검진 부스와 임플란트 3D 가상기술 키오스크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과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가운데 25%가량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동백전 가입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0만 명이 동백전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20만 명은 동백전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백전 발행액도 3, 4월에는 3,500억 원에 달했지만 5월 이후 2달 동안은 2,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만큼 비의 강도가 강하진 않겠지만 경남 남해안도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 중에는 부산과 일부 경남 내륙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퇴근길 무렵까지 오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21도, 울산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5도, 양산 28도, 울산과 합천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날이 더워지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